이 통풍이라는 거는 관절 안에 모노소디움 유레이트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크리스탈이 관절 사이에 침착이 되는 병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통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통풍에 대해서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자료는 제가 찾아볼 시간은 많이는 없었는데 간단한 기본적인 것을 이제 위주로 설명을 할 거면 뭐 그냥 어느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뭐 이렇게 해봅니다. 자, 통풍이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시겠죠? 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해가지고 보통 관절에 특히 이제 다리나 손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런 팔꿈치 뭐 이런데 이렇게 생기는 그 염증인데요. 아무래도 신장내과에서 신장에서 이 통풍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신장내과에서도 하고 완전히 관절이니까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치료를 하는 병이죠. 이렇게 지금 보인 것처럼 이쪽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팅팅 부어오른 이런 것을 이제 통풍이라고 하는데요. 역사를 보면 이제 고기를 많이 먹고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흔히 왔기 때문에 귀족들이 생기는 병이라고도 알려져 있었던 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게 통풍이 있으면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서 시작이 되는데 특히 남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통 남자들은 그때 아플 때는 아프고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 뭐 맥주를 먹지 마라, 고기를 먹지 마라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안 먹으면 괜찮겠지 뭐 이러면서 뭐 1년에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이런 그 통풍의 어택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치료를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콩팥에도 무리가 올 수도 있고 관절도 많이 상하기 때문에 이런 통풍이 한 번 오고 뭐 전혀 안 온다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 번 왔으면 또다시 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통풍이 한 번이라도 걸리셨던 분은 피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통풍이라는 거는 이 지금 관절 이 안에 빨갛게 있는 관절 안에 모노소디움 유레이트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그 크리스탈이 관절 사이에 침착이 되는 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뿔긋뿔긋 아픈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고 나면 괜찮으니까 이제 병원을 안 가고 의사를 안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면 신장에도 문제가 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런 관절에 꼭 통풍이 안 와도 이런 그 크리스탈이 생겨가지고 지금 통풍 어택이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디파지션이 되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지난주인가 지난 2주 전쯤에 오셨던 분 뭐 이런 것들 팔꿈치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양쪽에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분이 40대 초반이에요. 그럼 40대 초반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심해지겠죠. 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솔직히 교과서적이라서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은 제가 많이 봤어요. 이렇게 된 게. 그래서 그 통풍을 좀 조절을 해야지. 이런 거는 거의 한 번 생기면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없어지는 사람도 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그 세게 치료를 해야 되고 뭐 지금 율로릭이라는 그런 약으로 오랫동안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비커에 소금을 넣고 물을 넣고 소금을 넣다 보면 소금이 다 녹지만 계속 소금을 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소금이 크리스탈화되면서 다시 엉겨붙잖아요. 굉장히 많이 넣으면. 그런 것처럼 요산도 혈중의 요산 수치를 보면 어느 정도가 낮을 때 이는 이제 피에 섞여 있지만 그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결정체로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 수치가 이제 6.8 밀리그램 per 데시리터 정도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7 이하로 내려라, 뭐 6 이하로 내려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꼭 요산 수치가 높다고 통풍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요산 수치가 요산 수치가 낮아도 통풍이 올 수 있는 거는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산 수치가 높았는데 갑자기 통풍이 이런 식으로 확 오게 되면 혈중에 있는 요산 수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떨어져서 응고가 됐으니까 혈중에는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크리스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런 통풍이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특히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다 보니까 보통 내과에서 치료를 안 하고 가면은 있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가 알아야 되는데 좀 초짜의 응급실 의사가 가끔가다 이런 실수를 해요. 통풍이 왔을 때 요산 수치를 재면은 이게 낮아요. 실제로 제가 몇 번 응급실 의사가 뭐 이거 요산 아니다, 요산 수치 낮아서 통풍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통풍이 돼서 응급실을 갈 때는 요산 수치가 떨어져요. 지금 이게 요산이 다 결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괜찮다. 그래서 통풍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증상이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토파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걸 토파이라고 해요. TOPHI 뭐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요한다. 결과적으로 요산이 혈중 농도에 있는데 그게 퓨린의 대사작용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노폐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콩팥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산이 항상 많다 보면 콩팥에서 더 많이 배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산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실제 환자로 한 10년 정도 전에 본 환자인데 20년 넘게 신장 결석이 계속 생겼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게 된 이유는 콩팥이 갑자기 나빠진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콩팥이 나빠진다고 해서 제가 이제 컨설트를 받아서 본 환자인데 뭐 이것저것 하고 해서 이제 콩팥이 좋아지게 됐는데 그러고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콩팥에 돌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셀 수도 없죠. 그러면 얼마나 자주 콩팥에 돌이 생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1년에 한 번 생겨요? 아니면 1년에 10번 생겨요? 뭐 이렇게 하니까 나를 딱 쳐다보더니 셀 수 없을 만큼 생기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자주?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생기는데 이러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래가지고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실제로는 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 환자 전에는. 그래서 무슨 진짜 돌? 그러니까 뭐 진짜래. 그래가지고 백인 아저씨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내일 돌 줄 테니까 내일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다시 갔어요. 근데 또 나오네 뭐 이러면서 하더니 소변 본 거를 휴지에다가 싸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나본 후로 24시간 좀 이만큼 났다 해가지고 돌이 한 30개 정도를 빼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진짜 요로결석처럼 생겼기 때문에 진짠가 보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해오니까 이게 요산 돌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신장내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뭐 이쪽 저쪽 의사를 보면서 뭐 결석이 많으니까 그냥 뭐 결석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20몇 년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니까 요산 수치예요. 근데 요산 수치를 보니까 뭐 12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알로프레놀로 시작해서 율로릭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계속 돌을 그렇게 일주일에 뭐 30개에서 100, 뭐 거의 100개 정도를 만드시는 편인데 20몇 년 동안. 근데 콩팥이 진짜 견뎠다는 게 좀 굉장히 임프레시한데. 그러고 나서 치료를 하고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 후부터는 돌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뭐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를 보고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때부터 저를 본 1년 반 후까지 돌을 한 번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신장에 돌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요산으로 인한 신장 결석이에요. 그거를 알았을 때는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뭐 보통 근데 이제 거의 90% 정도 되는 신장 결석은 칼슘 옥살레이트 그 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돌이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뭐 한 2년에 3년에 한 번 이렇게 많이 생기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생기는데,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 생겼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1년에 한 번 생기는 게 아니라 뭐 3년에 한 번 요 정도로밖에 못 고치는데, 요산돌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고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산 수치가 조절이 안 되고 있었던 사람들, 그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한 20년 동안 요산 수치 체크를 안 하고 뭐 계속 돌만 나오고 돌만 깨러 다니고, 그래서 비뇨기과만 엄청나게 다니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돌이 생겨서 뭐 콩팥 망가질 수도 있었는데 이분은 다양하게 뭐 그렇게는 안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젊었을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고요. 애들한테서는 거의 드문 질환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딱 2명 봤는데 2명 중에 다른 이런 굉장히 특이한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2명 중에 1명도 거의 하루에 한 100개 정도 돌을 만드는 백인 여자였는데, 굉장히 뭐 한 19살인가 18살 뭐 이렇게 됐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진짜 일주일에 100개 정도, 제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거기서 소변 보고 또 다니는 것만 해도 30몇 개 막 이렇게 볼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보기가 좀 힘들죠. 저는 이제 그쪽 뭐 신장 문제고 또 신장에서 돌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보니까 이제 돌 쪽에 전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봤는데, 뭐 내과 선생님들이 보기 쉽지는 않은 병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리고 어린애들은 왜 이렇게 요산 수치가 안 생기냐면, 보통 어린아이에서는 요산 수치가 보통 평균적으로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5에서 6으로 오르고, 성인이 되면 6 뭐 이 정도에서 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성인 남자들이 좀 많이 되고요. 여자들에서는 보통 요산 수치가 남자보다는 1에서 1.5 정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산으로 인한 돌 같은 게 생기지 않아요. 통풍도 더 적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자들이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에스트로겐이 요산 수치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폐경 후에는 남자와 비슷한 이제 요산 수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통풍이 오신 분들, 여자라면 대부분 좀 연세가 드신 폐경 후에 그런 분들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검사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관절이 이렇게 뭐 여기처럼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바늘을 딱 찔러 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관절의 액을 빼요. 액을 빼면 이런 식으로 네게티브 바이프렌전 해가지고 폴라라이즈 된 현미경, 보통 현미경으로는 안 되고요. 빛을 폴라라이즈 한다고 하잖아요. 그 폴라라이즈 되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과병원 가면 솔직히 이거 못해요. 왜냐면 뭐 대학병원에서 애들 레지던트 가르칠 때나 이거 하지. 바빠 죽겠는데 뭐 이거 딱 보면은 딱 보면 이거 통풍이잖아. 이거 통풍이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이거 거기다가 찔러가지고 이거 할 때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때 이거를 진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하진 않고요. 보통 병원에서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환자가 그렇게 많이 이게 필요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임상적으로 진단을 해요. 딱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솔직히 이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가르치기 위해서 뭐 이제 본다. 그러면 뭐 초음파로도 뭐 이렇게 봐서 관절에 이제 더블 컨트롤 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거를 보고 이제 이게 가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 MRI를 찍을 수 있는데 아카데믹 뭐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가르칠 때 실제로는 그거를 뭐 통풍 때문에 이런 걸 하지는 않죠 대부분.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보통 입원해 있는 환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겼을 때는 이런 것들이 발에 있으면 통풍이라고 진단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발에 요렇게 깔끔하게 있는 사람은 이거 통풍이다 하는데 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막 시커멓게 썩었거나 뭐 이쪽이 지금 썩어 있다. 썩어 있는데 썩어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그 당뇨 때문에 뭐 발을 여기 발가락을 딱 잘랐다. 근데 이게 딱 생겼다. 그러면 이거 통풍이야 아니면 감염이 일로 온 거야. 그거를 밝혀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현미경으로 주사 넣어가지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냐. 그 통풍에 대해서 물으신 분은 관심 있는 게 뭐 치료, 뭐 증상이야 뭐 의사들이 통풍이네요 하면 통풍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의대생들이 보거나 아니면 의료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는 거고. 자, 치료에서 고혈압이 있을 때 통풍 유발이 증가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고혈압 중에서 이뇨제를 쓰게 되면 요산 수치가 증가할 수가 있는 이뇨제가 있어요.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라고 해가지고 HCTG라고 쓰는데 그게 굉장히 보통 이제 첫 번째로 주는 이뇨제 혈압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가지고 요산 수치가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사한테 통풍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 약을 피하겠죠. 의사가. 그리고 그런데 반면에 로살탄이라는 약은 우리가 ARB, ACE, ARB 제가 말 많이 했잖아요. 로살탄, 발산탄 이런 거. 로살탄은 요산 배출에 도움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도움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서. 두 번째는 이제 체중 감량이 필요해요. 비만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면 비만한 사람들이 날씬한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통풍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 감량을 해야 돼요. 중성지방약 중에 피노파이브레이트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혈중 요산 수치를 뭐 한 19% 정도 감소를 한다는 그런 저기도 있기 때문에 피노파이브레이트도 가끔 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가장 지금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가장 중요한 약은 알로프리놀과 율로릭이죠. 알로프리놀과 율로릭이 이제 근데 알로프리놀이 굉장히 오래된 약이었고 이제 소변의 배출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효과가 싹 좋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잔틴 옥시데이스 이니비터라고 해서 율로릭이라는 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로릭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통풍의 치료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특히 콩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왜 콩팥에 문제 있으면 요산 통풍이 많이 오게 되냐면 통풍은 우리가 먹는 고기나 무슨 뭐 단백질 여러 가지 음식 중에 굉장히 많은 음식이 퓨린이라는 그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퓨린을 먹기 때문에 그 대사작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요산이고 그 요산은 노폐물로 배출을 해야 돼요. 배출을 하는 데가 이제 콩팥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만성 신부전이 있어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배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중 농도의 요산 수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통풍도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장내과에서 통풍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통풍약 처방하는 것보다 신장내과에서 통풍약 처방하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콩팥이 보면 일단 거의 알로프리놀 약을 거의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비만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지인도 통풍 때문에 굉장히 저보다 한 2살인가 어린가 하는데 뭐 굉장히 많이 통풍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비만해요. 진짜로.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완전히 펄펙스톰이라고 하죠. 안 좋은 거 다 가지고 모든 위험인자 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남자 중에 뚱뚱하고 고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 뭐 길에 깔린 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통풍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데 비만 있는 사람들 체중 관리하고 다이어트 하면 한 달에 3파운드에서 5파운드 정도 절감을 하면 통풍의 위험 수치가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아디포스 티슈 그러니까
지방액인가 지방 티슈인가 아디포스 티슈 그 살 지방에 이 많을 때는 통풍의 위험 수치가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은 유럽에서 좀 조사를 한 조사들이 있는데요. 유러피안 앤세스트리 그 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음식에 대해서 이제 통풍과 음식 그리고 유전자가 얼마만큼의 그 연관성이 있느냐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8,000명인가 뭐 제가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좀 꽤 많은 사람들을 했는데 그래 보니까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쉘피쉬 뭐 이런 것들을 적게 먹어도 음식으로 인한 통풍의 악화나 통풍의 예방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보니까 0.3, 그러니까 음식의 습관 때문에 되나? 이거는 0.3%의 연관성이 있고 반면에 유전자로 연관성이 있는 거는 23.9%가 유전자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중에서 SLC2A9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4%의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제일 많이 4%가 제일 많이에요. 그래 여러 가지 유전자를 조사했는데 그 유전자가 조금씩 해서 다 묶어 보니까 23.9%의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봐도 역시 유전자의 문제다라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다른 트라이얼을 봐도. 그러면 그래도 먹는 거를 조절하면 어택의 수치는 낮아져요. 연관성과 조금 약간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어택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도 식사는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붉은 고기, 이제 그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이제 뭐 쉘피쉬, 뭐 새우, 뭐 이렇게 그 조개 이렇게 껍데기 있는 것들 그런 거 필요해야 되고 그거 필요해야 되고 이제 심플 슈거 단당류라고 하나요? 한국에? 단당류 같은 거 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스 같은 거 드시면 안 돼요. 설탕 이런 거나 그런 것들도 좀 안 좋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스를 먹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리고 saturated fat, 포화 지방을 적게 먹어야 되고요. 뭐 당연히 술 먹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요. 뭐 그 콜라나 이런 음료수에 프룩토스 시럽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통풍이 원인자가 됩니다. 퓨린을 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줄일 수는 있으나 퓨린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좀 피할 수는 있으나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로 인해서 그 통풍을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때 통풍이 문제가 됐냐, 뭐 이렇게 레드밋 뭐 이런 거 해보니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때는 통풍이 진단되는 확률은 올라가요. 그렇지만 통풍이 벌써 진단돼 있는 사람들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고 별로 악 영향이 없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모아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엑스퍼트 오피니언이 나와 있고. 그런데 두부나 로우팻이나 두부를 먹었을 때 통풍이 생길 확률은 적어지기는 한데 통풍이 있는 사람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되고.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는 저기인데 통풍이 벌써 있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확실히 뭐 모르겠어요. 엑스퍼트 오피니언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들 고기 먹고 나서 통풍 생기던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통계를 조사해 보신 분들은 보니까 좀 통풍 진단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통풍이 진단되는 게 그게 이제 문제 있을 수 있으나 통풍이 된 사람들한테는 별로 통계학적인 의미가 없었다. 뭐 이런 말을 하겠죠. 뭐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인 경험은 약간 바이어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기억하는 환자들이니까 뭐 일단은 뭐 그쪽을 통배를 해보신 분들의 말이니까 그렇고 그게 맞겠죠. 뭐 제가 혼자 많이 봤자 몇백 명은 봤지. 몇백 명 봤는데 그거를 내가 그 사람 먹는 것과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아는 몇 명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하는 말 그래서 엑스퍼트 오피니언이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음식 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없냐? 그러면 이제 좀 더 여기에 연관성이 조금 더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럼 다른 보조품 그 중에서 근데 연관성이 좀 낮은 것들 중에서 이제 보조품을 뽑으라고 하면 이제 체리가 하루에 한두 번 한 번 먹을 때 10개에서 12개를 먹어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먹었을 때 그 통풍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통계학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거는 아니었고요. 이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를 보니까 또 안 되는 것 같다.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학계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항상 이제 체리가 불티나게 팔리게 돼요.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그거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저도 체리를 좋아해서 체리 가끔 사 먹는데 뭐 그럼 뭐 통풍이 있어서 체리 먹는다 그럼 뭐 굳이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꼭 먹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유레이트를 만드는데 약간의 효과는 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드시려고 하면 하루에 500mg 이하로 섭취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엑스펄트 오피니언입니다. 이것도 엑스펄트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 엑스퍼트가 아니라 의사들 중에서도 요산 같은 거를 좀 전문적으로 좀 통계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엑스퍼트 오피니언이라는 말이 뭐냐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대학병원은 레지던트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고 아니면 연구만 하는 교수가 있어요. 약간 뽕짝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좀 큰 대학병원은 이 사람은 연구 안 하고 그냥 환자만 봐요. 뭐 레지던트 가르치면서 환자만 보는 클리니컬 의대 교수들이 있고 거의 뭐 1년에 한 달만 환자 보고 11개월은 연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계 보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쫙 이제 이게 뭐야 요산 뭐 통풍에 대해서 그런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이 그런 분들이 이제 통풍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통풍을 보면서 대학병원에서 그러면서 그거를 통계를 쫙 모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거 보니까 이제 요산을 아니 뭔가 통풍에 대해서는 요런 거를 먹는 게 좀 임상실험 해보니까 조금 그런 것 임상실험이 아주 작은 거지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뭐는 뭐 임상실험은 없지만 우리가 컨셉 기전이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전문적인 이제 말을 해주는 거를 이제 엑스퍼트 오피니언이라고 해요. 어떤 내과 선생님이 가이드라인 얘기를 물어보셔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그런 엑스퍼트 오피니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리고 임상실험도 있고 뭐 굉장히 큰 임상실험이 여러 개가 있어야지 가이드라인에 한 줄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으로 올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엑스퍼트 오피니언을 이제 우리가 전문가의 견해죠. 전문가의 견해. 대학교 교수들. 그러니까 저 같은 내과 전문의 이런 전문의가 아니라 그 의사들 안에서도 그쪽만 담당해서 이렇게 통계학을 하시는 그런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말을 되게 길게 했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비타민 C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커피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커피를 먹었더니 뭐 통풍이 안 없어졌다 뭐 이러는데 커피는 보니까 커피를 하루에 4잔을 마셨을 경우 요산 수치가 0.4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0.4 가지고 뭐 대세가 꺾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는다. 너무 미미한 효과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커피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퓨린은 굉장히 많은 음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개개인의 식생활을 보고 물어보라는 거가 좀 그 개인의 과거력
어떤 거 먹었을 때 통풍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엑스퍼트 오피니언이 나오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개가 되게 나쁘다. 그러면 아니 자기는 평생에 조개 먹는다고 해도 뭐 1년에 한두 번 먹는데 한 개 집어 먹는다. 그럼 뭐 조개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뭐 1.5kg씩 먹는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 거기다 와인까지 그런 문제가 되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적으로 이제 식생활과 그리고 똑같은 걸 먹었을 때도 이게 약간 통풍이 생기는 그것이 개개인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의 히스토리 그 과거력을 한번 잘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요. 오늘은 제가 되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스크립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딱 해서 제가 굴곡만 딱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그냥 쭉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횡설수설이 많아요. 근데 횡설수설 안 하고 제가 딱 스크립을 만들어서 뭐 뉴스에서 하듯이 쫙 글자를 딱 나오면서 하면은 굉장히 진짜 딱 필요한 말만 딱 하고 짧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그거 쓰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방송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좀 퀄러티는 낮지만 퀄러티는 낮지만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꼭 이걸 이렇게 강의 듣듯이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틀어놓고 뭐 다른 거 일하면서 요런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스타일로 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유튜브를 좀 활성시키고 사람들을 좀 제 유튜브 채널에 끌으려고 하면 간단 명료 뭐 6분에서 10분짜리를 하는 게 제일 맞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뭐 이쪽에 뭐 제가 병원에서 환자 보면서 이게 뭐 업체 본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그냥 1시간 노닥거리면서 얘기들 주고받고 뭐 제가 드릴 인포메이션 드리고 나머지는 좀 노닥거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받고 끝내는 그런 좀 캐주얼한 방송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감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쁘니까 짧고 굵게 해달라 그러면은 딩요 선생님 강의 되게 좋고요. 딩요 선생님은 되게 재밌고 짧게 근데 굉장히 편집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냥 자주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슬라이드도 잘 만들고 학술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는 조홍근 선생님 강의는 되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강의 그리고 저는 그냥 편하게 듣는 그런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제가 이쪽 분은 조홍근 선생님 강의하는 거 보면 저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분이 하는 거 그냥 하고 저는 저대로 그냥 편한 강의 이렇게 했으면 하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세요. 통풍은 당뇨인에게 오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기전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